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가와관 영화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범죄 서스펜스 영화 도어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는 은행에서 일하며 현재 독신이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서 도어락의 뚜껑이 눌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호 버튼에 있는 가루 같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샤오미는 항상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키를 지우고 암호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지만 누군가가 코드를 누르고 방에 들어가려고 심하게 핸들을 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샤오미는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밖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고양이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복도에 비어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문 앞에서 담배꽁초가 분실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 하지만 그녀는 방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없었고 경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샤오미는 이전에 유사한 경찰을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의심에 조금 참을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샤오미는 너무 겁을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몇 군데를 찾았는데 집세가 현재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걸 알았어요. 게다가 은행과의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동을 보류했습니다. 스토리지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그녀는 동료이자 친구인 샤오유의 조언을 따르고 고객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예금 업무를 처리하러 카운터에 왔을 때 그녀는 열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나는 그 남자가 독신이고 목공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미는 상대방에게 명함을 주고 상대방에게 스토리지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목공예가는 샤오민이 그에게 관심이 있고 매우 기뻐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엔이 목수의 계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의 변화는 모두 목공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을 마친 남자 목수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샤오미안이 재치있게 거절하자 목공자는 불안해하며 큰 소리로 저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과장은 경비원을 불러 샤오미안을 구호했다. 아카츠키는 매우 어색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에게 최악이 아닙니다. 밤에 샤오미는 자고 있습니다. 의외로 한 남자가 침대 밑으로 기어나와 남자는 마약을 사용하여 무의식적으로 잠들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화장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땅을 닦고 청소했습니다. 그런 다음 샤오민과 함께 자고 자십시오. 남자는 새벽 4시에 일찍 떠났다. 샤오민이 깨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냥 어지러워. 밤에 샤오민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어제 목수 남자가 여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목수 남자는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고 그녀를 얽히고 세게 당기기도 합니다. 다행히 과장은 차를 타고 목수를 멈췄다. 그리고 다음에 경찰에 전화하라고 경고해. 은행의 동료들은 과장이 샤오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샤오민은 과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그녀를 골라내지 않고 모르는 척 샤오민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전원이 다시 나갔습니다. 이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운 좋게도 과장이 차에 두고 온 지갑을 반납하러 왔어요. 과장은 샤오민이 집이 정전된 것을 보고 그녀가 퓨즈박스를 여는 것은 여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과장은 샤오미엔이 집에 남성복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다. 샤오미는 이것이 혼자 사는 소녀들을 위한 자기 보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손을 씻고 싶었습니다. 샤오미는 개인 용품을 치우기 위해 처음으로 화장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변기 뚜껑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그런 버릇이 없는 소녀. 샤오미는 과장이 갑자기 깨달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에게 그녀의 집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601년에 산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망설일 때 샤오미는 커피를 사기 위해 하루를 빌려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달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과장이 밤에 문을 두드린 스토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과장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당연히 용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과장은 아파트 보안을 통해 샤오미엔이 집번호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명백한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샤오민이 집에는 남성용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담당 경찰은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과장을 죽였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방을 나와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척. 샤오미는 이 시점에서 화가 나서만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해 다음날 아침 일찍 석방했다. 하지만 은행은 사건이 나오자마자 그녀를 해고했어. 샤오미는 그날 밤 누가 계속 문을 두드렸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갔다. 경비원은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링만 작동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복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모델입니다. 동시에 보안은 샤오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술에 취한 누군가가 잘못된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샤오민은 항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청소하러 방으로 돌아갔을 때 캐비닛 아래에 있는 이 아파트 건물의 마그네틱 카드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입니다. 방에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맨 위 10층에서 집집마다 가서 누구의 열쇠인지 확인하십시오. 뜻밖에도 열쇠가 위층 701호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한동안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있는 은행 명세서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사는 소녀는 지양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샤오민이 이전에 일했던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아오이유에게 작업을 사용하여 지양챙이의 은행 정보를 인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츠오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나는 샤오민이 집에 숨어있는 사람이 지양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장이 장청이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오민이 집에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신용카드 기록에 따르면 지양챙이는 매일 밤 8시 또는 토요일 오후 1시에 같은 편의점에서 3,200위안을 지출합니다. 샤오민은 지양 성의 카드에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오이유는 그가 지금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오미야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그녀를 다시 의심할까봐 두려워했다. 거의 오후 1시이고 토요일입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 가서 장청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편의점에는 3,200위안의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장승혜가 뭘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 한 소녀가 오후 1시쯤에 3,200위안의 야채죽 한 상자를 샀다. 샤오민과 시아오이유가 끝까지 따랐습니다. 소녀는 무인 철거 구역에 왔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찾기 위해 헤어졌다. 샤오민은 마당 밖에서 야채죽을 먹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쌓여있는 이 야채죽의 많은 상자를 보고 그녀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문에 설치된 콤비네이션 자물쇠가 그녀와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암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색하게 자신의 암호를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열릴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목사의 방에 들어갔을 때 멍청했고 침대에 묶인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오미는 너무 무서워서 떨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누군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겁에 질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녀는 갱스터의 자기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침대 위의 소녀는 701년에 사는 지양챙이입니다. 그리고 갱스터의 다음 목표는 그녀입니다. 갱스터는 약을 주입한 후 소녀를 절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샤오미는 갱스터가 도구를 가져오는 동안 침대에서 기어나와 문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소녀가 갱스터에 의해 발이 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숨을 참아야만 했어. 갱스터가 들어오자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창가로 와서 밖을 내다보았다. 샤오미는 거실에 숨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있는 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생존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왔지만 여전히 갱스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샤오민 이 끝까지 달렸고 갱스터가 그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기에 유령마을처럼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가게에 숨어 그녀가 갱스터를 제거하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문을 열고 그녀 앞에 섰다. 샤오민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츠키가 달려나와 공구 카트로 갱스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갱스터와 싸우기 위해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상대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갱스터들이 날마다 상황을 보고 달아나는 먼 거리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마당을 봉쇄했지만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갱스터가 모자를 아주 낮게 누르고 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샤오미는 구식시계를 착용한 갱스터만 기억합니다. 이때 경찰은 마침내 지붕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손가락에 샤오민 명함을 봤어요.
살인자는 샤오민이 그의 다음 목표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목수 남자가 전에 샤오민을 엉켰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목수 남자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시에 따르면 그는 또한 샤오민을 따랐습니다. 살인자가 시체를 부수기 위해 사용하는 톱은 목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 경관은 목수 남자도 빈티지 시계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범죄 현장 신분증에서 목수의 지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는 살인자입니다. 목수는 경찰의 신문에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이것과 모든 것이 샤오민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외출하면 절대 아끼지 않겠다고 외쳤어요. 이 탈출 후 샤오민은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자 목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빨리 풀려났습니다. 민이 이사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는 샤오민을 보러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이사회사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샤오민의 새 주소를 알고 샤오민은 새 집을 포장하는 동안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사건 현장에 떨어뜨린 전화기였어요.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휴대전화에 잠자는 사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아오유 님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샤오민이 전화를 받았지만 시아오유의 집에 살인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중요해. 샤오민 이 처리할 수 없어 필사적으로 가고 싶어. 그녀는 시아오유에 맨 내와서 복도에서 소화기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목수 남자도 여기까지 쫓았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한마디도 없이 샤오미연을 주먹질하고 걷어차 분노를 발산했다. 다행히 경찰은 목수를 제압하기 위해 제 시간에 목수의 모습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도어록을 부수고 집에 들어갔고 시아오유의 다리가 잘린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시아오유의 다리는 제 시간에 구해졌습니다. 리 경관은 샤오민에게 방에서 살인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범이 샤오미연에게 보여준 영상통화가 생방송이 아니라 사전에 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한 목공자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리 경관은 샤오민이 초기 의심에 대해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펭귄 모양의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주었습니다. 샤오민 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카메라를 문을 향한 캐비닛에 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쇼핑할 때 아이파이 4WLIILD 그녀는 전에 임대한 아파트의 경비원인 샤오한을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샤오민 이 체크아웃을 마치고 떠날 때 시아오한 이 3,200위안에 뭔가를 샀다는 소식을 듣고 뒤를 돌아보더니 샤오한이 야채 죽 한 그릇을 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샤오한의 시계는 살인자의 시계와 똑같습니다. 샤오민은 공황 상태로 집으로 서둘러 돌아보려고 때때로 멈췄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자물쇠를 몇 개 달았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은 동안 리 경관이 전화해서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일관되지 않은 DNA 때문에 목공업자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목수 남자는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살인자는 그녀에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는 긴장하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야채죽 한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휴대전화로 감시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경비원이 집에 무례하게 들어와 그녀의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샤오민이 뻣뻣한 다리가 통제할 수 없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샤오한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발톱을 뻗었다. 그녀는 빨리 문으로 달려갔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자물쇠가 샤오민이 깨어나 이상한 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샤오한 이 뒤에 있습니다. 마취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샤오민은 약한 느낌. 그녀는 왜 샤오한 이 그녀를 이렇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샤오한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민은 지향챙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샤오한은 의로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바늘을 집어 다른 손에 넣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문 밖으로 기어가 계속 말했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샤오민은 아래층에서 비틀거리며 버려진 호텔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은 봉해졌고 그녀는 방법 없이 살아남기 위해 조금 간절했습니다. 샤오한은 샤오민이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서둘러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리 경찰은 목수 남자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샤오의 의혹을 발견했다. 조사 후 샤오한 이 근무한 곳. 해결되지 않은 살인이나 실종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샤오한은 한때 관광호텔에서 일했습니다.
호텔은 1년 전에 문을 닫은 후 유휴 상태였습니다. 리 경관은 샤오미안의 집에 가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호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샤오한이 샤오미안을 찾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할 때 로비에서 움직임을 듣고 숨었다. 샤오미엔이 리 경관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요청했다. 뜻밖의 샤오한이 갑자기 리 장교를 공격. 두 사람이 한동안 씨름한 후 진정해. 샤오미는 예상대로 방을 나왔지만 승자는 리 경관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샤오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샤오한이 발 밑에 있는 카펫을 잡아당기고 그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어가서 리 경관의 총을 찾았지만 총의 총알은 없었습니다. 샤오한은 완전히 미쳤고 도끼를 들고 샤오미연의 팔을 잘랐다. 샤오미는 필사적으로 싸웠을 때 나무 캐비닛을 무너뜨렸습니다. 둘 다 캐비닛에 갇혀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에서 샤오미엔은 샤오한의 머리 뒤를 만나기 위해 세게 밀고 못을 밀었다. 그 후 샤오미는 구해졌고 그녀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고 항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다 이런 거야. 침대를 바닥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스페인 미스터리 영화 당신이 잠들 때 위 리메이크 영화. 하지만 살인자가 침대 밑에 숨어 한밤중에 여주인과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주 끔찍하지만 전체 이야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본보다 조금 더 나빠. 두꺼운 눈썹과 큰 눈을 가진 변태적인 관리자의 말. 당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